2024년은 사건 사고 면에서도 정말 다사다난한 해였죠.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끔찍한 살인, 선량한 청년들을 울린 악질 전세 사기, 신종 딥 페이크 범죄까지 난무했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백기종 동국대 법무대학원 지도교수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참 끔찍한 일이었죠. 분당 흉기 난동범 최종원이 지난 11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심신상실 이 주장을 했는데 이건 인정되지 않았죠? 네,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2023년 8월 3일, 그러니까 오후 6시로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 성남 분당 그 AK 플라자죠. 서현역 그 앞에 있는 백화점인데, 사실 그 경찰을 가지고 와가지고, 지나가는 행인을 그대로 충돌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차량이 고장이 나니까 흉기 2개를 소지하고, 2층의 백화점으로 침입을 해서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2자루의 흉기를 휘둘러서 결국 2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부상을 당하는 중대한 범죄를 일으켰는데 끔찍했죠. 네, 1심, 2심에서 이제 모두 무기징역이 선고됐는데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죠. 그런데 계속해서 심신미약 상실을 주장을 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심신 상실을 인정을 받지 못하고 결국 무기징역이 확정됐는데 저는 당연한 기기라 보고 우리나라는 사실 실질적으로 사형 폐지 국가이거든요. 사형은 규정이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형 폐지 국가에 가까운 그런 정책을 펴는 그런 거기 때문에 아마 무기징역형이 마땅한 범죄다. 전 이렇게 봅니다. 네, 당시에요. 최원종은 집단 스토킹을 당하고 있었다는 그런 취지의 진술, 주장을 했었습니다. 당시 상황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아직도 피해자들이 스토킹 집단 조직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조직 스토킹 피해를 당하고 있었는데 간략히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몇 년 동안 이 조직 스토킹의 피해자였고 범행 당일날 너무 이 스토킹 집단의 괴롭힘을 당한 건 너무 괴로워가지고 네, 제가 이름을 최원종이라고 해야 되는데 자꾸 어떤 분하고 헷갈리네요. 묻지마 범죄, 예측이 전혀 되지 않아서 이게 마치 자연재해 같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최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관련 보고서까지 냈다고요? 네, 행안부 산하 이제 국립안전재난연구원인데 이 매년 발간하는 사실 그 퓨처 세이프티 이슈라는 이제 매년 발간하는 책자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이상동기 범죄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가 이제 정신질환이라고 이렇게 규명을 했고요.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빈부격차나 양극화, 소위 말하면 소득 양극화 현상이라고 했고 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적 배제라고 이렇게 진단을 했거든요. 사실 일반적으로 보면 정신질환자의 범행 그 망상이라든가 환각 증세가 사실은 은둔형, 고립된 은둔형이라든가 소위 말하면 사회생활을 활발하게 하지 못하는 이런 계층에 있는 사람이 발현되는 똑같은 동기로 지금 드러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사실 사회적 배제 속에 고립되는 그런 시스템을 막아주는 이런 형태의 연구인데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아하. 왜 그러냐면 정신질환자가 결국은 망상이나 환각에 의한 피해 망상에 의한 범죄 또 은둔형 고립된 사람이 결국은 이 반인격적
또 반사회성 이런 게 발현이 되면서 범죄를 하는 이런 묻지마 범죄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범죄인데 사실은 지금 우울증이라든가 뭐 조현증 이런 부분은 정신질환 검진을 확대하고 그다음에 이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이런 거하고 그다음에 정신건강의학과를 연계를 해서 사실은 사후관리를 하는 이런 안전진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묻지마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 민간 경비원의 무장 또 그분들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높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유통업체나 은행 같은 데 가면은 이제 민간 경비원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이 경비업법에 따라서 이 이용객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되는 이런 의무가 지금 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경찰의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칫 이 범죄에 대응을 하다가 이 손해배상을 당할 수도 있고요. 또 이 강력 범죄 때문에 이 형사 처벌을 그렇죠. 당할 수도 있고 그렇죠. 이럴 위험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 경비업법에 따라서 이 사람들은 이 강력 범죄에 대응을 하기 위한 이런 무장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장의 의무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네. 강력 범죄에 대응을 하는데 좀 미흡하다 하니 이런 무장을 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최루 분사기 그러니까 분사기 같은 거를 좀 소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죠. 법적으로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이 민간 경비원들이 사실은 이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경호원들이 아니어서 아니죠. 예, 그냥 일반 경비를 쓰는 경비업체, 용역업체 직원들이어서 조금 더 전문성을 좀 높여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초보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광고로 이렇게 모을 정도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조금 더 전문성을 확보하는 그런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무리 사람 구하기가 어렵대지만 저런 중요한 일에 초보도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묻지마 범죄에 휘말린다면 다를 기억하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거 어떤 얘기죠? 네, 달피신이라고 합니다. 앞에 글자를 따서 이제 달린다. 그다음에 피한다, 신고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 앞에를 따서 또 네. 달피신. 네. 다다다라고 하는데 다다다보다는 달피신이 네, 달피신, 좀 머리 글자. 네. 예, 피한다, 신고한다 이런 부분인데 달린다라고 하는 경우는 묻지마 범죄 같은 게 나왔을 때 현장을 빨리 신속하게 벗어난다라고 36개네요, 일단. 그렇죠. 36개 형태이죠. 그다음에 이제 피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현장에서 신속하게 피해가지고 안전 가옥이라든가 주변에 사람들이 많은 소위 그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장소로 이동을 한다. 그러니까 달린다와 달리 대피죠, 그러니까. 그렇죠. 대피하는 형태죠. 그래서 자기 안전을 이렇게 지키는 이런 형태이고, 그다음에 신고한다는 현장에 안전하게 피하고 달려서 이 위치에 있을 때 이곳을 현장 상황을 알려주고, 그다음에 현장 위치, 그다음에 특히 이 묻지마 범죄의 가해자나 피의자에 대한 이런 특이사항이라든가 용모라든가 이런 걸 직접적으로 알려줌으로 해서 경찰관이 3분 이내에 보통 출동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현장에서 바로 체포할 수 있는 이런 형태를 도와주는 건데 이걸 다다다 내지는 달피신, 달린다, 피한다, 신고한다 이런 형태입니다. 네. 자, 올 들어 급격하게 많아진 범죄가 바로 딥페이크인데요. 청소년들이 가볍게 생각하고 저지르는 경우가 많았는데 얼마 전에 눈여겨볼 만한 판결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대 N번방 사건이라고 있었죠. 올해 있었죠. 5월에 알려져서 떠들썩했었는데요. 이게 서울대 졸업생을 포함한 몇 명의 남성들이 서울대 동문 여성들을 포함을 해서 61명의 여성들의 사진을 음란문하고 이렇게 합성을 해서 텔레그램을 통해서 유포를 했거든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올해 10월에 지난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판결이 나왔는데 주범에 대해서는 10년이 선고가 됐고 공범에 대해서는 4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남성들이 상당히 가벼운 생각으로 여성들의 음란물을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유포를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이런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자칫 큰일 날 수 있다는 그런 경종을 울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딥페이크 범죄 한 번 퍼지고 이 골든 타임이라 할 수 있는 24시간이 지나면 피해자는 영원히 고통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피해 사실을 인지한 즉시 인근 경찰서에 신고하시거나 저희 센터로 바로 전화하여 상담을 받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유포 직후 골든타임인 24시간을 넘기면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 때문에 꼭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를 하면 저희가 바로 긴급 삭제 작업을 진행을 하고 지역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기관에 연계를 해서 경찰 고소 시 수사 동행은 물론 수사에 필요한 정보도 제공하고 변호사도 연계해서 무료로 법률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보면요. 요즘 딥페이크는 첨단의 AI로 제작해서 실제 모습과 아니 오히려 실제보다 더 아주 똑같아 보입니다. 거의 구별이 안 되죠. 그래서 정부 당국도 이 심각성을 인지하고 총력 대응을 하고 있죠. 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였는데 판교 글로벌 그 R&D 센터에서 AI 안전 연구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AI 기술적 한계라든가, 그다음에 AI의 기술 오용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AI의 통제력 상실에 따른 그런 문제점을 소위 말하면 글로벌하게 이제 AI 안전 연구소를 설립을 해서 방지를 하겠다는 이런 건데, 사실은 그 산학연이라고 해서 24군데 업체가 또 참가를 했어요, 기관이. 그런데 이미 미국이라든가 그다음에 영국, 캐나다, 일본, 싱가포르 이런 나라에서도 AI 안전 연구소를 설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에는 이미 뭐 여러 가지 포럼이라든가 학설이라든가 이런 AI 연구소가 만들어져 가지고 상당한 효과를 내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런 걸 지금 만들어 가지고 대응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지금 이 AI 안전 연구소라고 하는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 AI의 어떤 여러 가지 그 안 좋은 그런 상황들에 대한 연구소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는 것이죠. 네. 오늘 대통령 권한대행의 담화 때문에 이제 짧게 한 소식만 더 전해드릴게요. 참 가슴 아픈 사연들이 올해도 많았었는데 그중에 열심히 일하며 사는 선량한 청년들을 울렸던 이 악질 전세 사기가 아주 극성이었죠? 네, 사실 그 부분이 이제 2, 3년 전부터 굉장히 많았는데, 최근에 지금 부산에서 이 50대 이 남성이 9개 건물의 원룸, 투룸을 갖다가 이제 그 갭 투자 형식으로 해가지고 돈 하나도 없이 20대, 30대 사회 초년생이라든가, 그 다음에 신혼부부라든가 또 직장 초년생을 상대로 사기를 한 것이죠.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 징역 그 15년이 확정이 됐는데, 1심 같은 경우에는 13년형이었는데 항소심이라든가 이런 곳에 이제 결국 2년을 더한 15년형이 선고됐는데,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형태의 그 범죄가 여러 가지로 지금 경종을 주는 그런 판결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